록을 할 목은 좀 아닌 것 같다. 고음을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노래를 포기하고 산 거죠. 그런데 서울에 가면 테리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한번 기회 되면 꼭 배워봐. 진짜 잘 가르쳐. 이 맵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무지개 쇼핑센터. 네. 진짜 처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거죠. 타고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서 그렇다. 이것을 새롭게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너도 된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희망적이고 기쁜 거죠. 방법을 알면 전환만 한다면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잘 따라가셨어요? 정말 네. 기뻤는데 네. 실력은 최악이었어요. 네. 제가 거의 맏형이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거의 아마 100등 넘어갔을 거예요. 순위가. 140명 중에? 네네. 아니 이 선곡들도 얘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 건지. 얘는 뭐 저니하고 멋있는 노래죠. 로니 제임스 디오하고 임펠리테리하고 막 화이트 스네이크하고 레드 제플린 하는데 저는 그냥 데스페라도 그냥 만인의 반찬 레이틀리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소리의 감을 너무 좀 못 잡고 좀 헤매고 있었는데 상처가 됐었던 순간이 원장님이 레슨을 하실 때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키잖아요. 그렇죠. 누구 해봐라. 뭐 길동이 해보자. 철수 해보자. 영철이 해보자. 근데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약간 버퍼링이 생기시더니 해보자. 그러니까 이름을 말씀을 안 하셨어.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이름을 모르는구나. 내 존재감이 감이 그만큼 없었다. 약간 2차로 제가 진짜 존재감에 대해서 좀 망치로 맞은 적이 어느 날 이제 수업을 갔는데 애들이 안면도를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 이 새끼들이라고 괜찮아요. 유튜브는 괜찮아요. 이 새끼들 안면도를 갔다 왔나 보네. 근데 왜 나한텐 가자고 안 했지? 좀 서운한데.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수업하시려고 들어오시면서 야 안면도 진짜 좋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리키는 클래스 전체가 안면도를 갔다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의사를 물어보고 못 간다고 한 사람은 안 갔겠죠. 근데 나는 의사를 아무도 안 물어봤어. 교육진들도 저한테 안 물었고 원장님도 저한테 안 물었고 그럼 동기들도 동기들도 묻지도 뭐 저한테 안 물었고 이제 마지막 3차의 데미지는 원장님이 제가 갔다 온 줄 안다는 거예요. 재밌었지? 이 시간을 비롯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안면도를 갔다 오지 않았고 아무도 제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존재감의 어떤 이유인 거죠. 갔다 오지 않았는데 간주로. 그만큼 어떤 그 존재감이 없었던 레슨생으로 초반에는 그랬었다. 못했어요. 레슨 때는 그렇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열심히 안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이 끝나면 저녁 6시였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요깃거리를 사들고 교회에 이제 성가대시를 갔어요. 제가 이제 쓸 수가 있어서. 연습하러. 그럼 한 6시 한 반쯤에 들어가면 일찍 나오면 밤 12시, 좀 늦게 나오면 한 새벽 2시 정도. 하루에 제가 연습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거의 일요일 빼고는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8시간씩 연습을 하고 수업을 갔는데 원장님이 제 소리를 들으시더니 연습 좀 해라. 도대체 얼마를 연습을 해야 연습을 하는 걸까? 8시간은 부족한 연습이구나. 얘들은 왜 잘하지? 얘들은 뭐 9시간 하나, 10시간 하나?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 갑자기 그 형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까 그 형 말이 맞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내려가는 그 대전 그 기차 안에서 울컥울컥 눈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재능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접고 인생을 이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가셨다가 그러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 점프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점프업의 계기는 연습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면 안 한다. 연습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원장님이 연습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구나. 칼을 갈아왔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죠. 네. 아, 내가 이게 연습을 8시간을 하기는 했지만 내 생각만 점철해서 뭔가 연습을 했구나. 100% 이해가 다 안 됐는데 그걸 너무 조지다 보니까 거기서 무수히 많은 오류가 나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발성은 레슨 안에서만 해결하자. 그러니까 발성에 대해서 아직 100% 아는 게 아니니까 레슨 때에서만 그거는 집중적으로 하고 네. 그냥 발성은 원장님하고 있을 때만 해결을 하는 하고 걸로. 나 혼자선 그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연습도 해지가 나면 하지 말자.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3분 총 연습 발성 연습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세상에 있는 멋진 곡들을 되게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좀 듣기 시작한 거죠. 좀 다양한 노래를 듣기 시작했었다. 정말 멋진 곡들을 듣기 시작했고, 근데 나는 소리를 모르니까 소리를 빼고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막 이렇게 부르면 나도 똑같이 계속 내가 이 가수가 된 것처럼 계속 립싱크를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저희 라이브함에 있었던 컨셉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컨셉이라는 그 레슨이 있었는데 그 레슨은 소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 입술의 힘이랑 혀의 어떤 끝의 힘만 가지고 아주 그냥 작은 소리로 뭐 Wayne Goodam, Wayne Goodam 그냥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컨셉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키워나가는 거죠. 나머지 소리에 필요한 거, 재료, 발성 이런 거는 원장님이 채우시라.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원장님이 수업 시간에 큐 하면 Wayne Goodam, Wayne Goodam 그런 느낌으로다. 이렇게 그냥 원장님이 나머지 소리는 끼워 넣는 거죠. 그럼 내가 와꾸를 짜갈 테니 재료를 채워주시오.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나는 모양만 만들고 물은 원장님이 부으시라 같은 그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칼을 갈아서 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되게 많은 게 좀 바뀌셨겠네요. 뭐 연습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셨을 거고 발성에 대한 뭐 시야도 바뀌었을 거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이 보컬이 이런 소리 내고 이런 표현을 할 때 나에서 뭔가 이 보컬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이 돼서 계속 뭔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느끼려고 하고 뭔가 모양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원장님을 보는데 원장님의 모션이나 원장님의 보이는 거예요? 소리나 발음이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했죠. 이제 그때 이제 좀 많이 이제 알게 된 게 원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발성이나 메소드는 이게 미끼다. 사람의 노래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것은 이게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상상력이 진짜 최고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체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하고는 사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신. 그때부터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렀던 노래들이 라이브함이 내에서도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게 뭐 When I Look Into Your Eyes나 아니면 Forever and One이나.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뭘 배워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원장님이 그 파이어하우스의 오버나이트 센세이션이라는 노래를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초반에 13초 라이브함이 온 이후로 최고의 그 쇼킹한 소리였어요. 충격적인.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어떻게 지금도 흉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는 거지. 진짜 듣고 뻑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파이어하우스, 막 헬로윈 이런 그런 것들을 애들을 이제 나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노래들이 굉장히 좀 고음인데 그럼 고음 레슨을 좀 받으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걸로 어떻게 하셨어요? 좀. 이제 원장님이 그 오버나이트 센세이션을 보여주시면서 고음이라는 건
호흡의 속도 제어와 억양이다. 그 중에 고음을 최고로 빨리 갈 수 있는 메소드는 억양이다. 이제 대부분의 고음에 불과한 사람들은 목에 고음 음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정보가 없는데 고음을 올리라고 한다고 한들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목에 이 고음에 대한 정보를 익히기 가장 좋은 수단이 억양인 거죠. 이 억양은 순간적으로 피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순간적인 음역대를 목이 이제 계속 그 억양을 경험하면서 고음에 대한 그 음역대 주파수에 좀 감각이 좀 생기고 감각이 그제서야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이후에 고음을 더 완성하고 만들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억양을 어떤 식으로 좀 배우셨어요? 그때 이제 되게 단순한 소재 하나가 있었는데 피아노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피는 그냥 피 이렇게 하고 중간에 있는 이 에에 억양을 줘서 피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억양이 음정을 굉장히 높게 만들고 경험을 시켜줘요. 이런 억양을 가지고 고음을 치면 뭐 피아노 in my heart, in my soul 이런 식으로 이제 억양으로 피치감을 만들어서 노래를 좀 하기 시작하니까 When I Look Into Your Eyes라는 그 첫 애프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달 뒤에 주니어 드림스타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내부 공연이었대. 네. 그때 이제 원장님한테는 첫 주니어 그래요? 드림스타였어요. 라이브 아미를 만들고 초반이니까. 네, 주니어 드림스타였어요. 그럼 좀 심혈을 기울이셨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제 드림곡인 어텔 데 워즌 라이트를 그때 하고 싶다. 아까 방금 시범 보여주셨던 그 노래. 그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원장님이 어텔 데 워즌 라이트 레슨을 디테일하게 이제 더 해주시고 필요한 고음 부분까지 더 보강을 해주시고 이제 완성을 좀 해주셨죠. 근데 이제 공연 당일날 이 어텔 데 워즌 라이트를 부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잘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그때 당시에 MR이 이렇게 좀 고급지지를 못했어요. 없었죠. 그때 내 말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 어텔 데 워즌 라이트 MR이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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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사운드에 저의 이 드림곡의 감성을 넣기가 너무 내 쉬운 꿈인데. 거예요. 내 꿈의 노래가. 그런데 그때 헬로윈의 Forever and One이라고 이거는 원곡 인스트루먼트로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리스트가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감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원곡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그 차 안에서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원장님 저 호텔 데 워즌 라이트를 안 하겠습니다. 왜? 포레버 앤 원 하겠습니다. 그게 더 어렵잖아.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렇게 왜 그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네.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원장님이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경진이하고는 오늘로써 이 주니어 드림스타가 끝나면 빠이빠이. 연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강등시키겠다. 와 진짜 괘씸하다. 그럴 법하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렇죠.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일도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 그쵸. 당일날 공연자가 곡 바꿀게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심혈을 기울인 2달 동안 그렇게 공연인데. 같이 했었는데. 네. 이제 밤에 이제 그래서 그냥 제 차례가 돼서 그냥 불렀어요. 전 이 노래를 한 번도 완창으로 연습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맨날 듣다가 이 장소에서 처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잘 됐잖아요.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업을 갔는데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군사일생을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진까지 쭉 가셨겠네요. 네,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연구반이라는 최상위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성하게 됐고 그 다음 해인 2009년 4월에 원장님이 교육진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아예 됐죠. 와서. 네. 2000 아까 7년이었나요? 처음 학과 오셨던 게? 네. 그럼 한 2년 좀 안 되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아마 라이브아미에서 역대 교육진 통틀어서 가장 빠른 단시간에 네. 교육진에 대한 기염을 네. 토하게 된